우리 바다에 큰일이 났어요. 어떡하죠? 지금 이 영상은 무언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광고는 왜 만든 것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바다에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를 함께 치워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광고라고 합니다. 아, 너무 심각하죠? 없었으면 하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연도가 나오는데요. 몇 년도죠? 맞아요. 2100년이라고 나오죠? 먼 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약 8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2100년에도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 죽어서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사진은 선생님이 2100년을 추측해서 만들어 본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아름답나요? 지금 우리 바다의 모습과 같은 것 같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습처럼 2100년의 바다는 변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놀러 가고 싶은, 보고 싶은 바다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바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바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바다 하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 바다가 나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선생님은 더운 여름에 물놀이가 생각납니다. 무더운 여름 바다에 뛰어들어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 바다는 이렇게 아름다웠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리운 바다는 지금이 아니라 약 20년 전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남태평양을 비롯한 다양한 바다의 아름다웠던 모습입니다. 남태평양 바다에는 100여 종 5만여 마리 이상의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바다에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멋진 거북이, 펭귄, 돌고래, 이렇게 아주 많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 모든 생물들이 그전처럼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바다의 모습도 알아야 하고, 이후의 모습, 100년 후의 모습, 1000년 후의 모습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해변가가 모두 뭐죠?
쓰레기로 덮여 있네요. 겉에서 보기엔 정말 아름답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도 비행기로 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3시간, 5시간만 걸려서 갈 수 있는 바다의 모습들 중에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 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다가 점점점 늘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모든 바다가 쓰레기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심각한 문제를 앓는다면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 또 그 생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모두가 심각한 문제, 병을 앓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심각하지 않나요? 해양 쓰레기 문제는 바다만 더러워지고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생물들이 병을 앓고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북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는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생물들의 뱃속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삼켜버린 생물들은 소화불량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병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 다들 아시죠? 선생님도 고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떤 고래는 그 큰 몸집만큼이나 많은 쓰레기를 삼키고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래의 뱃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며 잘게 부서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분해되기도 하는데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바다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큰 고래뿐만 아니라 작은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많은 해양 생물들의 뱃속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많은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만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 플라스틱 제품이 1년에 무려 3억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만 해도 매년 38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은 무려 136kg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몸무게가 적게는 20kg 정도에서 많게는 70kg, 80kg 정도 될 텐데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전부 쓰레기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어떤 곳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게 잡힌다고 합니다. 또 플라스틱 조각보다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 조각이 더 잘게 부서지고 분해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앞서서 말씀드린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거죠. 일명 플라스틱 스모그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지난 10년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한번 볼까요? 오, 맙소사. 그 이전 100년간, 몇 년이라고요? 100년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또 심각하지 않나요? 왜냐고요? 쓰레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니까요. 이 쓰레기는 육지에서 버려지지만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또 바다에도 직접 버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아주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요. 절반 이상은 그냥 마구 버려져 축적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심각한 현상입니다. 다시 해양생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이렇게 많은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 인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다 생물을 먹고 사는 인간도 바다와 바다 생물과 함께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협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어두웠던, 기분 나빴던 이렇게 오염된 바다를 지나 한번 우리가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깨끗한 바다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해양생물과 인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정답은 바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같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막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방법대로 잘 해서 재활용 또는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와 생물들,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셨나요? 분명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활동지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고 느낀 내용을 생각해서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의 바다 모습을 한번 그려보기로 해요. 얼마나 바다가 아플지, 그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아플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바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화불량에 걸린 바다거북이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먼저 푸른 바다거북 뽀뽀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드브리의 해변에서 살고 있는 푸른 바다 거북이인 꼬북이라고 해요. 우리 푸른 바다 거북이들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심각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심각한 소화불량에 걸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왜 소화불량에 걸렸냐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셨나요? 역할극을 하기 위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바다 생물을 하나씩 정해서 캐릭터로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려보기로 해요. 그럼 내가 그린 예쁜 캐릭터를 역할극 머리띠가 있을 겁니다. 역할극 머리띠에 붙여서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봅시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역할극 대본을 만들어서 내가 그린 캐릭터가 되어 역할극을 재미있게 해 보겠습니다. 역할극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다 생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역할극을 한 소감도 한번 모두먼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해요. 발표해 보면서 바다의 마음이 어떨지, 생물들의 마음이 어떨지,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한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바다와 해양 생물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한 것처럼 같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보는 홍보 활동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